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부에 이어서 오늘장 내일장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6월 15일 한 주를 정리하는 금요일 장입니다. 자, 이제 장이 마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장 정리 약간 간단하게 해보죠. 자, 지금 동시효과 상황으로 들어가 있는 우리 증시 지금 현재 코스피는 14포인트 정도 빠졌습니다. 1% 이상 빠졌던 증시가 그래도 0.76% 하락으로 낙폭을 상당 부분 줄인 채 지금 1856.85로 동시효과 상황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97%가 빠졌네요. 코스피보다는 오늘 코스닥이 이례적으로 좀 더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4.6포인트가 빠진 467.43포인트로 현재 동시효과 상황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오늘 외국인이 한 2,900억어치 정도 팔았다던가요. 무지막지하게 팔았다고 하는데 개인과 기관이 그를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약간 소극적인 매수세를 보이면서 우리 증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데는 오늘 하루를 기준으로는 좀 실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외국인들의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한 매도세, 과연 오늘 그냥 금요일 날 이번 한 주 마감하면서 좀 끝나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계속 연일 순매수 그런 소식 기대를 해보고요. 자, 이제 장이 마친 것 같습니다. 3시가 막 넘어섰는데요. 오늘 증시 13포인트로 낙폭을 상당 부분 줄인 채 1860선 회복에는 실패했지만 1858 그리고 코스닥은 4.29포인트 하락한 26포인트 하락한 467.77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보다 상세한 상황은 시황센터의 김혜성 캐스터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립니다. 시황센터입니다. 전날 뉴욕 증시는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과 또 주요 경제 지표들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하지만 아시아 주요 증시 중에서 국내 시장이 유일하게 오늘장 약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시가총액 비중이 큰 대장주의 약세와 함께 또 전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의 후폭풍 때문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장 마감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는 약 보합권에서 출발한 후에 장 초반 외국인들이 매도 규모를 키우면서 장중 1847포인트까지 저점을 찍기도 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는 낙폭을 좀 줄이고 185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마감 종가는요. 어제보다 0.71% 하락한 1858선에서 거래 마감했네요. 수급 내용 살펴보시면 오늘 프로그램 매매는 3천억 원 넘는 순매수를 보였고요. 기관 역시 이틀째 대량 매수했습니다. 오늘 기관을 통해서는 2천억 원 정도의 매수 물량이 유입이 됐고요. 반면에 오늘장 외국인이 매도하고 또 개인도 막판 매도 우위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오늘 외국인을 통해서는 3천억 원 가까운 매물이 출회가 됐고요. 개인도 소폭 매도 우위 보였네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장중 하락 전환한 후에 지수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자세한 일정 흐름 살펴보시면 미국발 추가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강세로 출발하면서 고점을 475선까지 찍은 코스닥 지수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면서 장 초반 하락 전환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도 하락폭을 더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닥 마감 종가입니다. 어제보다 0.9% 하락한 467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장 막판에 개인이 또 오늘장 매도 우위로 전환을 했는데요. 오늘 개인과 기관, 외국인 모두 매도 우위 보였고요. 외국인을 통해서도 오늘 소폭의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됐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미국발 추가 부양책이 오늘 환율은 그리스 재총선을 앞두고 관망세가 작용하는 상황에서 수급 위주의 장세가 나타나면서 등락폭이 제한된 모습이었는데요. 사흘째 하락했습니다. 오늘 마감 환율입니다. 어제보다 70전 하락한 1165원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3% 넘게 오늘 급락했습니다. 121만 7천 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포스코 역시 0.4%, 기아차도 약 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현대차만 오늘 자동차 대표주들에서 강 보합권을 보였고요. 24만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LG화학도 강 보합권에서 29만 1,000원의 종가 기록했네요. 신한지주도 1%대 강세 보였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가 2%대, 그리고 삼성생명도 약 보합권에서 95,7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2.4% 상승하면서 오늘 98,3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서울반도체와 파라다이스는 각각 2%씩 조정을 받았고요. CJ오쇼핑이 2.6% 그리고 안랩도 1.43% 상승하면서 11만 3,4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위메이드와 포스코 ICT는 1%씩 하락했고요. CJ ENM도 2.63% 하락하면서 25,9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SFA는 1.87% 오르면서 54,40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IT주를 제외하고 그 외 업종들은 좀 종목별로 제한적인 변동폭을 보였습니다. 먼저 IT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IT주가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이틀째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산 탕정에 위치한 삼성 디스플레이 LCD 생산 공장에서 정전 사고가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오늘장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3.49%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121만 7천 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SK하이닉스가 우리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SK하이닉스 지분 전량을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했다는 소식에 오늘장 역시 하락했습니다. 2.09% 밀려나면서 23,40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삼성 SDI도 2.24% 하락했고요. 오늘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도 모두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제약주가 실적 개선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제약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종근당은 3.58% 오르면서 17,3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한미약품은 오늘 8%대 급등세를 보였고요. 제일약품 역시 5.4% 오르면서 18,5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신일제약도 오늘 2.71% 상승했네요. 3,03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정치 테마주로 손꼽히는 우리들 제약이 대규모 유상증자 발표로 오늘 급락세를 보인 가운데 관련주 역시 동반 하락했습니다. 우리들 제약 오늘 하한가 기록하면서 2,32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오늘 우리들 생명과학도 5%대로 유성 TNS도 6.23% 하락했습니다. AMP도 8.24% 급락세 보이면서 오늘 1,35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 관련주들이 가입자 증가 기대감에 오늘 동반 상승했습니다. 온세텔레콤은 5% 넘게 오르면서 5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한국정보통신도 8% 넘게 급등하면서 오늘 3,43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네오이즈 게임즈가 1인칭 슈팅 게임인 크로스파이어를 놓고 개발사인 스마일 게이트와 분쟁 조짐을 보이면서 오늘장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관련주들 역시 동반 하락했는데요. 네오이즈 게임즈가 12% 넘게 급락하면서 오늘 22,600원에 거래 마감했고요. M게임이 7% 넘게, 드래곤플라이도 오늘 8.62% 급락했습니다. 네오이즈 역시 10% 가까이 조정을 받으면서 오늘 14,05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오늘장 상한가 기록한 캔들미디어 살펴보겠습니다. 캔들미디어가 콘텐츠 투자 자금과 운영 자금 확보를 위해서 최대 주주 측 특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한다는 소식에 오늘장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1,03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시황센터의 김혜선 캐스터와 함께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장 공감대 OX 코너를 시작합니다. 두 분의 전문가가 현재 시장의 핫 이슈를 파헤쳐보고 이슈에 공감하는지 그 의견을 묻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 R&B 인베스트먼트의 조준성 이사 두 분과 함께 풀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두 분이 풀어볼 시장의 핫 이슈는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스 재총선 이후에 주요 이벤트가 시장의 키이다. 또 두 번째는 그리스 총선 이후에 삼성전자를 매수하라. 세 번째는 미국 지표 부진을 호재로 받아들이는 건 옳지 않다. 네 번째는 외국인 주식 매도로 전환하나. 자, 이렇게 네 가지 이슈를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이 네 가지 이슈에 대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 재총선 이후 주요 이벤트가 시장의 키이다. 네, 두 분 다 네, 공표를 드셨습니다. 자, 먼저 하창봉 팀장부터 찬성하신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총선 전 앞둔 이벤트였다면 다음 주는 이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그리스의 총선이 나오기 때문에 총선 결과 이후의 이벤트가 시장의 가장 큰 핵심이지 않나 보겠습니다. 뭐 그리스 총선의 결과도 가장 큰 그 이벤트의 시발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 향후 스케줄, 다음 주의 스케줄을 봤을 때는 무조건이라기보다는 총선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어떤 정책적 공조나 이벤트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보겠고, 잠깐 날짜별로 한번 살펴보면 이제 17일이 되겠죠. 17일 보면은
프랑스도 2차 또 총선을 합니다. 뭐 2차 총선 프랑스 같은 경우는 별로 영향 없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1차 총선에서 선거구별로 과반수에 미달했던 지역이 같이 총선을 한다 말씀드리겠고, 가장 중요한 그리스 2차 총선이죠. 뭐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마 한 새벽 3시 정도에 이제 집계가 될 것이고, 공식 확정 발표는 우리나라 한국 시간으로 한 11시 정도에 공식 발표가 될 것으로 미리 예상이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바로 그 다음 날 넘어갔을 때 G20 정상회담이 열리죠. 일단 G20 정상회담에서는 아무래도 정책 공조에 대한 약간 정치적 립 서비스가 좀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이미 시장은 다음 주 화요일이나 월요일부터 벌써 변동성이 좀 커질 거라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와중에 이제 가장 우리가 또 하나 구원투를 생각할 수 있는 최근에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가 됐던 바로 경기 부양, 미국의 FOMC 회의가 열립니다. 현재 지금 25% 0.25% 수준의 금리 수준에서 과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든지 아니면은 국채 매입이라든지 아니면은 MBS라든지 관련 경기 부양, 양적 완화에 대한 멘트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할 것이고요. 시장 일각에서는 사실 이렇게 직접적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 3가지 이런 거 직접적인 멘트보다는 경기 부양 의지에 대한 어떤 립서비스 수준에만 국한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잠깐 나오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6월 말까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종료되는데 이 OT 종료를 조금 더 연장할 수 있는 방안도 조금 예상된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20일 정도에는 FOMC 회의에서 시장이 가장 주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시장이 만약 좀 등락을 보이고, 가장 우리나라 한국 시장을 봤을 때는 또 목요일 날 빅 이벤트가 하나 있겠죠. 바로 MSCI 지수 선진국 지수 편입 여부입니다. 이미 지금 2차례 정도 물을 먹었고, 이번에 같은 경우는 약간은 조심스럽게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예전 이제 물을 먹을 때 약간은 그 뭐 나름 정치적 이런 것보다 정보 사용이었죠. 지수 정보 사용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가지고 그것이 조금 딜레이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난해 하반기 정도에 지수 정보 사용에 대해서 합의를 좀 했기 때문에 뭐 이제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좀 문제가 없지 않나 보겠고, 과연 근데 이것이 이제 시장은 지금 조금 힘들다고 저는 좀 판단하고 있는데, 어차피 힘들다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그 미치는 영향력은 좀 크다. 그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대응주를 집중주를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그 후반에 갔을 때 3월에도 다음 주 초는 누가 예상한다 그래도 선거 결과보다도 아마 변동성이 좀 클 것 같은데, 먼저 재무수장들이 먼저 회의를 하죠. 21일이라든 20일날 회담이 열리고, 그리고 나면 6월 말에 이제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다음 주 이벤트 제가 조금 쭉 살펴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다음 주 시장의 키는 사실 그리스 총선 결과를 놓고 이것이 누가 됐네 안 됐네 보다도 오히려 시장은 그 이후의 모멘텀에 더 주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똑같이 긍정 답변을 주신 조준성 이사님의 의견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리스 다음 주인데 D-Day가 이제 기다린 날 놀고 있습니다. 그리스 내 이제 이벤트는 약간 부담감이 됩니다. 어느 당이 되든 간에 그리스 내에서는 약간의 수정을 이제 원하는 거죠. 뭐 안쪽이 되든 뭐 바깥쪽이 되든 간에 일단 그리스 내는 이벤트는 좀 부담감이 되고, 뭐 두 번째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쪽 모임은 괜찮습니다. 이쪽은. 그러면서 미국이 유럽에 얘기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미국의 유럽의 힘을 준 쪽으로. 근데 독일이 만약에 참석한 회의의 어떤 이벤트에 부담감은 됩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뻣뻣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우려되는 게, 걱정되고 가장 힘이 되는 게 FOMC 회의입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는 FOMC 회의에서 과연 어떤 얘기가 나올 건가. 그리스 총선보다는 지금 오늘 아침에도 미국 증시 올라갈 때 FOMC 그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 만약 그게 잘못됐을 경우에 그 하락폭은 또 올라간 폭 이상에 나오지 않을까로 뭐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또 화제를 넘겨봐야죠. 두 번째 이슈, 그리스 총선 이후 삼성전자를 매수하라? 또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우리 조준성 이사님은 매수해라, 그리고 하창범 팀장은 매수하지 말았으면,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자, 조준성 이사님부터요. 네, 일단 그리스 총선 같은 경우에 어느 당이 될지 이제 봐야 되는데, 뭐 대체적으로 잔류 쪽으로는 갈 거는데, 스페인 때문에 그리스 내에서 수정을 좀 불가피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EU 집행위원회 중에서 한 위원회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금리라든지 뭐 해가지고 기존 안에서 약간 물러서는, 소극적이지만 물러서가지고 약간 수정을 할 의향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협상 의제지를 놔뒀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에 있는 그리스 같은 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유로존에서 빼가지고 법정가를 따로 해야 된다. 모임 자체 유로존에 있을 색깔의 나라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한 표현에 가장 적합한 표현이 올해 나온 게 그거죠. 그리스의 질서 있는 유로존 탈퇴입니다.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한 그리스의 질서 있는 그 탈퇴 있어가지고 현재 시점에서 빼게 되면은
질서가 아니라 굉장히 무질서와 혼란,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서 있는 탈퇴를 위해서 계속해서 협상을 하고 잔류 쪽으로 포커스를 맞춘 다음에 나중에 칠 겁니다. 그리스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나 다음 주 FMC는 약간 조금 굵직굵직한 부담감 되는 재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 내 당이 되더라도 협상 쪽으로 해가지고 안 좋은 얘기가 나면서 지수를 누를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유난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뭐 종합주가 기준해가지고 1800선 이하에서 매수하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가 1850선에서 1800선 이하 가격에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20만 원이 깨지게 되면은 그리스라든지 이런 쪽에 해외 약조래가 다음 주 흔들릴 경우에 120만 원 깨지게 되면 지난번 저점 116만 5천 원입니다. 그러게 되면은 매수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어차피 그리스가 어떻게 되든 간에 뭐 하 팀장님 앞에 첫 번째 이슈에 있어가지고 굵직굵직한 뭐 이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안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번갈아 나오면서 어떤 대반등의 여지들이 다음 주 이벤트에서 충분히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구간을 이용해가지고 삼성전자 가격대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대신에 지난번에는 1800 이하에서 삼성전자를 116만 원까지 빠졌었는데, 만약 이번에 지수가 뭐 1850선은 이제 단계를 올린다고 했는데, 이거는 단계를 올렸지만 다시 빠지게 되면 또 밀릴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방향이 좀 이상하게 나왔는데, 만약 1800에 밀리게 되면은 지난번 저점 다시 깨일 수도 있는데,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냐? 반을 사십시오. 120에서 116만 5천 원까지 반을 사십시오. 나머지는 110만 원도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깨질지 안 깨지게 되면은 호재가 굉장히 좋은 가격입니다.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왜냐면은 이번 달 지나게 되면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이제 눈앞이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코스닥 종목이 있어가지고 갤럭시나 이런 쪽 삼성전자 쪽 관련해가지고 사이드로 부품들을 올리고 있는데, 삼성전자 자체가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문사 같은 경우도 이번에 46%까지도 편입 비중을 확실하게 늘린 데가 많습니다. 그쪽 라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만 죽어라 파고 있을 겁니다. 분석이 있어가지고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악재라든지 어떤 뭐 여러 가지 여타 악재를 해가지고 가격 메리트가 있는 삼성전자를 다음 주부터는 유심히 봐야 된다는 말씀을 꼭 전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유심히 봐야 된다. 자, 이에 반대하는 하창봉 팀장께서는요? 네, 일단은 뭐 저는 이 이슈에 대해서는 굳이 삼성전자에 대한 그 이야기보다도 이제 지수가 빠지게 되면은 지수 종목을 사야 되냐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종선 결과 이야기 잠깐 여기서 저는 좀 언급드릴까 하는데,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제1당과 2당의 어떤 그 누가 더 집권하느냐겠죠. 뭐 신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쪽에는 사실 이제 집권하게 되면은 시장에서 일단 유로존을 잔류하겠다. 그리고 구제금융협상도 그대로 좀 가져가겠다.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이제 최근에 약간 블루핵으로 들어온 거친 좌파 시리자 쪽이 당선하면은 유로 잔류는 하는데 그동안 해왔던 뭐 구제 금융 같은 모여하고 긴축 조치도 처리하겠다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사실 시리자 측이 집권하게 되면은 상당히 좀 리스크가 크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요것 자체는 사실 5월 말 여론조사에서 비등비등했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는 누가 되든 간에 단독 정부 구성은 좀 어려울 것이라 보고 있는 것이고요. 연립 정부 구성으로 갔을 때 누가 되더라도 일단 재협상은 사실 불가피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이런 문제 다룰 때 사실 그 결과 이후에 어떤 그 과정, 주요 이벤트가 오히려 시장이 키다 보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삼성전자를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저는 이제 지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수로 놓고 봤을 때는 다음 주는 확실하게 이번 주보다는 오히려 등락 변동폭은 좀 크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코멘트는 조금 이따 다른 이슈에서 다루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슈까지 풀어봤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이슈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 지표 부진을 호재로 받아들인 건 옳지 않다. 자, 이거는 일단은 뭐 그 질문 자체가 조금 여러분께서 헷갈리실 수 있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두 분의 의견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미국 지표 부진, 이게 악재죠. 그런데 워낙 악재가 쏟아지다 보면은 이제 뭐 양적 완화라든가 시장에서 안 좋은 상황을 풀기 위해서 시장이 기다리는 뭐 돈을 푼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양적 완화라든지 이런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재료들이 나올 것을 기대를 해서 이런 악재를 반겨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좋게 될 것을 기대를 하고 지금이 이제 이거 뭐 사야 되는 때다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그런 의견 자체에서 좀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뜻의 질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미국 지표 부진을 호재로 받아들이는 건 옳지 않다.
네, 두 분 다 옳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좀 경계심을 내비치신 건데요. 자, 그럼 조준성 이사님부터 설명 주십시오. 어제 선물 옵션 만기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해가지고 지수가 나름대로 선방을 좀 했습니다. 근데 어제 종가와 오늘 분위기 보시면 확실하게 마인드가 상당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렇죠? 네. 어제 같은 경우도 이대로 해가지고 뭐 부양이라든지 유로존 문제 나름대로 지들 알아서 하겠지 이런 생각 가지고 지수가 나름대로 계속 회복할 거라는 어떤 착각을 주는 날이 어제까지였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늘 반대로 그냥 생각지도 않았고 뭐 어제 동시효과에 좀 올렸다고 하더라도 그런 차원이 아니죠. 오늘 색깔을 보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요 이슈 같은 경우도 상승해서 최근에 보게 되면은 국내 펀드, 국내도 올라가는 데 있어서 외국인이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좀 매수분이 나오는데 인덱스 기준해 가지고 펀드가 좀 순유입이 좀 됐습니다. 이게 매도 세력도 있는데 매수 우위가 좀 많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 시장도 올라가는 거 보면은 상승에 있어서 긍정적 세력이 있습니다. 주식에 있어서는 추세가 있고 단기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단기적인 세력들이 자꾸 주가를 끌어올리게 되면은 착각이 되는 거죠. 왜? 나만 소외되는 어떤 느낌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번 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리스크 관리 많이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기 원칙이 있어가지고 자꾸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그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 같은 경우 계속 올라가게 되면 있는 걸 어떻게 정리할까 생각해야 되지 따라간다 이런 차원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에 써가지고 일시적인 현상들을 가지고 시장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되지 그게 뭐 해결도 안 되고 돈이 직접 투입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냥 막연하게 지수 움직임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혼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막연히 먼저 이제 기대를 해서 그에 대해서 선제 대응을 하는 것은 자칫 뭐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혼자서 김치국물 마시는 그런 형국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며칠 전에도 벤 버냉키 입에서 과연 어떤 호재성 발언이 쏟아질지에 대해서 나올지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시장에서 선 반영된 듯한 모습을 보였고 아마 일부 투자자분들은 그걸 기대하고 좀 강한 긍정적인 시장에 접근을 하셨다가 좀 낭패를 겪으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신 듯 하고요. 자, 계속해서 하창봉 팀장께서는요. 네, 뭐 조금 전 이사님 말씀하신 거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이제 버냉키라든지 FMC에서 그 경기 부양 카드를 쓸 때 늘 많이 쓰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기가 심각한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면 우리는 경기 부양 할 수 있는 카드가 되겠다 그렇게 말을 하죠. 항상 전제 조건에 어떤 경제 지표나 경기가 악화갔을 때는 언제든지 어떤 경기 부양 카드를 쓸 수 있다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경제 지표 사실 어제 밤만 본다 그래도 중국의 미국의 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다시 0.3% 하락을 하고 미국의 재정 수지가 악화되고 있고 뭐 6월 초에 나온 대로 미국의 고용 동향이 취업자 수 증감이 뭐 다시 1년 만에 7여치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역시나 누가 생각해도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제 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어제 밤새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 오히려 1% 이상의 급등을 해주면서 지금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사실 다우지수가 12,600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강합니다. 가장 강하게 이제 5월 중순에 주가까지 회복을 했는데 일단은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 부양 카드를 꺼낼 수 있는 어떤 명분을 만들어줬다는 건 사실인데요.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그만큼 안 좋다는 겁니다. 가장 근래로 중국이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아시아 증시, 세계 증시가 오히려 반응하지 않고 그것을 경기 위축 상황으로 해석했던 것처럼 지금 장 사실 우리가 목마르게 경기 부양 카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은 액면적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 경기가 위축되어 가지고 안 좋아지는 물가 지수라든지 기타 경제 지표가 안 좋은 거는 아주 단발적인 소나기 수준에만 그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이슈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네 번째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죠. 자, 외국인이 오늘도 상당 부분 좀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한 2,900억 가까이, 3,000억 가까이라고 표현을 하죠.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상당 부분의 매도세로 전환을 하면서 매물을 쏟아냈다고 하는데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 기관이나 개인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는 것이죠. 자, 이런 외국인의 주식 매도세는 과연 추세로 이어질런지 많은 투자자분들이 우려와 관심을 갖고 있을 텐데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의 주식 매도로 전환을 하나? 네, 두 분 다 전환을 한다. 별로 반갑지 않은 답변을 주셨네요. 하창범 팀장님.
상세하게 설명을 좀 주십시오. 네, 사실 이제 뭐 전환을 한다, 전환세가 5월 달처럼 공격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이제 3천억 정도를 팔았고요. 지금 그 외신을 통해서 들어온 이야기를 보면 그리스에서는 이제 6월 12일부터 이미 소폭의 뱅크런 상황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사진을 보면은 뭐 은행 앞에 그리스 국민들이 줄을 서가지고 돈을 인출해 가고 있죠. 그래서 하루에 뭐 3억에서 6억 유로 정도가 빠져나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이 주식을 3천억을 팔았는데 내용은 잘 보시면 뭘 팔았냐가 중요합니다. 하필이면 실적 제일 좋다는 삼성전자를 오늘 2천억 이상을 팔았다는 거죠. 16만 5천 주네요. 16만 5천 주면 5월 중순에 한 18만 주 판 이후로 가장 많은 금액을 팔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캐치를 하셔야 되는데, 왜 삼성전자를 팔까요? 삼성전자가 뭐 안 좋아서, 갤럭시의 서식이 안 좋아서 그게 아닙니다. 그냥 주식을 팔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외국인들 주식을 파는 거는 우리가 기존에 이 업종은 좋아서, 화학주는 좋아서 사는 그런 개념하고는 틀리게 현금을 만들어야 되는 차원에서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안 좋을 수 있다 봅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인 매도세는 일단 뭐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실제로 약간의 매수가 들어오기는 좀 버겁지 않나 보겠고, 삼성전자를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전 삼성전자가 아마 외국인 매도 앞으로도 만약에 내일도 팔게 되면은 하루 외국인 주식 매도 금액의 절반 이상이 삼성전자에 좀 국한될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 흐름만 보면 저는 약간 보수적입니다. 일단은 뭐 펀더멘탈을 떠나가지고 수급이 일단 외국인이 우위라는 거 제가 미리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잠깐 차트랑 같이 보여드리겠는데, 뭐 사실 이제 삼성전자를 기술적 분석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먼저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보면은 제가 빨갛게 표시한 것이 21일 이평선입니다. 근데 종합주가지수는 사실 지금 1850선 정도 있으면서 요 20일 단기 수급선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보다 조금 비슷한 것은 시가총액 2위를 달리고 있는 현대차도 그나마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그나마 조금 괜찮은데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파는 삼성전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5월 초순 이후로 단기 수급선이라 할 수 있는 21선이 깼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외국인의 평균 매수 단가는 100만 원 밑에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차익 욕구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세가 조금 이어진다고 봤을 때는 외국인 매도세는 조금 저는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도세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조준성 이사님은요?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많았는데, 이번 달 같은 경우도 선물 만기 중간에 거기 2만 개 매도를 유지하다가 정리를 바로 해가지고 만기 때 아주 우상향 쪽 가는 경우가 그렇게 드뭅니다. 근데 이번에 어제 같은 경우도 약간 하락 쪽에 하방 쪽으로 포지션 유지하다가 상방 쪽으로 어느 정도 맞춰놔가지고 이제 끝내놨는데, 여기 있어가지고 매수 전환이 순식간에 그것도 빠르게 정리되면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해놨습니다. 근데 다시 재매도 나오고, 특히 삼성전자만 찍어서 매도를 했는데 현대차나 뭐 기아차 남은 시가총액 보게 되면은 수급은 양호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매도 쪽이 굉장히 많은데, 만약 다음 주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매도 쪽으로 나가면은 오늘 뭐 삼성전자 두드러 팼지만 다음 주 이제 골라서 또 찍어서 매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예측하는 것보다는 다음 주에 봐야겠죠. 그래서 다음 주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1850선은 좀 안착선, 지지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지난주까지는 저항선 때였습니다. 굉장히 큰 저항선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지선을 바꾼 상황에서 이 지지선을 바꾸는 상황에서 유지하려게 되면은 어제 같은 외국인 분이 나와야 됩니다. 나름대로 장중에는 매도 나오더라도 종가상으로 해가지고는 플러스 내지 소폭 내지 소폭 마이너스 이 정도 해야지 1850선의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근데 오늘 같은 맛보기를 해가지고 다음 때 또 찍어서 업종별로 찍어서 들어가서 매도 나오게 되면은 다시 또 하방 쪽으로 크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 주 추세를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있는 그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외국인 매도가 계속 늘어나고 계속 뭐 추세대로 그냥 매일매일 지난번처럼 계속 간다 하게 되면은 1850선 이하 또 1800과 1850선 박스권으로 다시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이슈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을 하나하나 들어봤습니다. 자, 보다 더 깊이 있는 또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죠. 해결의 키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하창봉 팀장님께 좀 상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키를 가지고 전략을 펼쳐볼까요?
네,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아마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스 총선 결과인데 일단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이 아마 많은 반응을 할 것 같습니다. 미리 보기라 할까요? 잠깐만 좀 훔쳐보면은 그리스 같은 경우는 사실 정당이 되게 많습니다. 몇 개 많은지 모르겠어요. 원래 한 1차 선거할 때는 33개였고 지금 22개 정도로 좀 축소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과정에 지금 시장은 가장 제1여당이었던 신민주당하고 지금 급진좌파, 시리자 이쪽으로 몰리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잠깐 좀 집어드리면 물론 또 변수는 생길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좋은 시나리오 바로 신민주당이 사회당과 집권을 하는 겁니다.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 기존에 말한 대로 구제금융 구제를 수용하면서 어느 정도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그나마 충격은 좀 덜하다 말씀드리겠고요. 물론 그 이후에 최근에 불거진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문제 때문에 오히려 재협상 카드는 있습니다만은 신민주당과 사회당이 만약 집권하게 되면은 그나마 충격은 좀 완화된다 말씀드리겠고, 시장에서 염려하는 부분 바로 시리자죠. 시리자와 민주좌파당 쪽에서 집권을 하게 되면은 구제금융 우리는 수용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유로존 잔류는 희망하고 있습니다만은 수용 못하고 공공지출 부문을 확대를 해서 그동안의 긴축을 없애고 성장을 촉진하자는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이 파동은 조금 클 것이다 보는 것이고, 가장 최악은 바로 이번에도 연립정부 구성을 못해가지고 3차 총선까지 가는 경우입니다. 그 가능성은 1% 미만으로 시장에서는 점치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 시장에서 우려했던 바로 그렉시트까지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이번에 스페인이 조건 없는 어떤 구제금융에 대한 뉘앙스를 잘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 국민들은 그래도 약간 안정된 접근을 원하지 않나, 그렇게 잠깐 미리 좀 길게 제가 예측을 해봤고요. 다음 주 어쨌든 간에 시장은 제가 지수 밴드는 크게 등하지 않을 것 같은데 21선이 지금 단기 수급 1830선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 밑에 하단이 50포인트 빠지면 1780이었고 최근 저점이 1870이었기 때문에 다음 주는 한 1830선에 있는 21선이 이제 단기 중심선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조금은 더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내일장 전략 해결의 키 조준성 이사님의 것을 듣습니다. 네, 다음 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6월달 약간 좀 정리할 수 있는 어떤 기대 반, 우려 반 약간 정리가 되는 게 실제적으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주식 시장이 이제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기준해 가지고 대형주 기준에서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116만 5천 원 찍고 127만 5천 원까지 10% 이상이 반등이 됐고, 호남석유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대체로 대형주 같은 기준에서는 저점 찍고 나서 다 10% 정도 반등은 들어왔습니다. 특히 지수 지금 구간대가 1850선대가 미국의 다우하고 영국 지수 빼고는 좀 약간 낮습니다. 다우하고 영국 지수 같은 경우는 약간 그 5월 중간에 어떤 기점 정도에서 약간 상승이 좀 있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오늘 음봉 때려가지고 약간 좀 더 괴리가 좀 생겼는데, 전반적으로 뭐 미국 시장을 제외하고는, 미국 다우지수 제외하고는 지수대가 좀 애매하게 반등이 들어갔고, 뭐 이 얘기는 지금 올라온 만큼 반등만큼은 다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다 추가로 가는 거 있어갖고는 힘들게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1800선 이하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얘기 드는 거고, 또 종목별로 지수가 안 내려온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이 치고 내려온다 하게 되면은 그런 종목들도 유심히 보자는 취지에서 앞에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다음 주 같은 혼조 양상 굉장히 클 것 같은데, 만약 그래도 다음 주 이제 저점 매수를 제가 지금까지는 좀 그냥 지켜보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제는 조금 충격이 들어오면은 사도 괜찮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유럽 시장을 보게 되면 유로존 문제 제가 처음부터 언급했는데, 요즘에 보게 되면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은행권에 있어가지고 스페인이 1000억 유로를 얘기했습니다. 딱 구체적으로 찝어가 1000억 유로 했습니다. 근데 향후 발생된 알파 해가지고 2000억 유로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다음 달에 그 출범하는 게 ESM 자금이 대략 7000억입니다. 그러면은 스페인이 2000억 떼주고, 이탈리아 2000억 떼주고, 프랑스 2000억 떼주고, 추가로 뭐 그리스 1000억 때려주면은 뭐 전반적으로 그냥 뭐 전부 쏘게 되면은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스페인의 은행들이 어떻게 자본 확충을, 제가 한두 달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자본 확충을 어떻게 들어갈 거냐인데 굉장히 빠른 시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360에서 700유를 하면서 아직도 1000억 받아오더라도 돈이 남는다 그런 얘기 나오는데, 방향성은 좀 맞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충격을 우려할 만큼의 어떤 악재들이 크게 불확실한 악재가 이제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카바가 되는 악재들입니다. 대체적으로 돈이 어느 정도 지금 나와 있고, 이제 그거는 있죠.
스페인이 재정 문제로 해가지고 들고 나오게 되면은 요거는 또 다시 한번 또 검증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재정까지는 뭐 판단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고 지금은 은행권의 자본 합충 쪽으로 이제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 괜찮은 종목들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매수 기회로 봐야 되고 중요한 거는 약간 좀 욕심을 좀 버리십시오. 한 방에 다 찍어가지고 먹기는 힘드는데 대략적으로 50%까지는 지난번 5월달 전점까지 내려오는 종목에 있어서는 찍어도 괜찮다. 그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파는 가격을 생각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제가 130에도 사가지고 116만까지 또 뭐 계산을 해보니까 125만 원에서 127만 원 나온 데가 처음에 124만 원 5천 원, 뭐 125만 원 갔을 때 무조건 때리고 보라겠습니다. 그리고 나 120만 원 내려왔죠. 그리고 다시 127만 원 뭐 약간 물리신 분들은 127만 원 기다렸다가 때리십시오. 그런 말씀인데 127만 원 두 번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122만 원 초반대 다시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근데 제가 거의 맞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은 괜찮은 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120만 원 이하 들어오게 되면은 괜찮은 가격이니까 사십시오. 걱정 마시고 대신에 물량 조절하는 식으로. 그 다음에 코스닥에 써가지고는 종목도 개별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면은 다른 거래소 종목들은 좀 어정쩡합니다. 근데 코스닥에 써가지고 많이 빠지면 굉장히 싸게 보이는 굉장히 좋은 종목군들이 컴투스라든지 게임빌 이런 최근에 신고가 내고 오늘 또 장중에 보면은 플러스 5%씩 올라가는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이 깨지게 되면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오리온 종목들, 오리온이 나서 빙그레 다시 회복을 해주죠. 그런 성격들의 종목들입니다. 그러한 종목들은 쉽게 안 빠질 것 같은데 만약에 빠지게 되면 그쪽을 더 봐야 되겠죠. 종목군의 색깔에 있어도 괜찮은 종목군들이 있는데 그런 쪽이 이제 충격으로 해가지고 빠지게 되면 그런 종목도 항상 관심 있게 보면서 다시 오늘 고점까지는 다시 온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 움직이기 때문에 전략에 있어서는 들어오면 사고 파는 가격은 기본적으로 127만 원 정도 생각합니다. 120만 원 정도 사가지고 127만 원 때리면 괜찮은 거죠. 그런데 대신에 분할로 사시고 나머지 현금 절반 정도는 항상 6월, 7월, 8월까지는 항상 현금 절반 놔두십시오. 왜냐하면은 더 좋은 기회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 나오는 게 이제 뭐 시장 자체적으로 괜찮겠지만 더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걸 나머지 투입할 수 있는 것도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들어온 종목별로 해가지고 대응을 해보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주 시장에 과연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궁금해하시고 염려하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다음 주 투자 전략을 짜봤습니다. 여러분께서 깊이 참고하고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여의도 시각을 들어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김중원 연구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다음 주 장에 대해서 어떤 방식의 대응이 가장 적절할지 그에 대한 조언을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아무래도 뭐 그 주말에 있는 그리스 2차 총선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스페인 구제금융 소식 이후에 최근에 보면 그리스 여론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17일 예정된 그리스 2차 총선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 과반수를 확보에 실패할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은 아무래도 국내 증시에 가장 부담되는 요인이고요. 더불어 다음 주에 그 그리스 총선 이외에도 미 FOMC가 예정돼 있는데 이것 또한 그 향후 증시 방향에 좀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FOMC에서는 최근 물가 압력 완화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점, 그리고 미 경기에서 유럽의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6월 FOMC에서 추가적인 양적 완화가 뭐 당장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다만 그리스 2차 총선이 그 보수 진영에서 과반수 확보에 성공하고 월말 예정된 유럽 정상회담 등에서 유럽 재정 위기와 관련된 추가적인 해법이 도출될 경우에는 글로벌 증시에는 안도 랠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낙폭이 가대했던 그 화학이나 유통, 에너지 업종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2차 총선 이후에 그리스 정당들이 또다시 가방 구성에 실패하고 6월 미 FOMC에서도 추가적인 양적 완화 정책 관련해 그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에 그칠 경우에는 증시는 또 한 번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의 김중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수익률 펀치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관심 종목의 수익률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가 SK하이닉스 그리고 SBS 컨텐츠 허브 이 두 종목을 가지고 대결을 펼치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매수가에 지금 도달하지 못했고요. 하창봉 팀장의 종목은 현재 1.4%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SBS 컨텐츠 허브가 오늘 승리를 거둔 종목으로 선정이 됐네요. 네, 자 그럼 이제 승리하신 하창봉 팀장의 종목부터 AS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BS 컨텐츠 허브 살펴보죠. 네, 일단 뭐 SBS 그룹, SBS 미디어 산업의 성장성에 조금 점수를 줬었고, 또 이제 SBS 콘텐츠 허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뭐 드라마나 음악 쪽은 좀 돈이 안 돼가지고 좀 줄였고, 역시나 SBS 그룹이 갖고 있는 어떤 미디어 랩 이후에 어떤 실적 성장세에 많은 포커스를 줬습니다. 뭐 앞으로 다가오는 올림픽도 있고, 기타 뭐 선거 관련해서 광고라든지 여러 노출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비중을 많이 두는데, SBS 컨텐츠 허브 오늘 장중에 제가 그때 11,000원 밑에서 사자고 말씀드렸었는데, 장중 한때는 계속적으로 11,300원 정도 있다가 한 가지 제가 아킬레스가 있다고 그랬죠. 거래량이 좀 작다 보니까 동시호가에 300원을 누가 때려가지고 동시호가에만 11,000원에 좀 내려갔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작은 주식이기 때문에 너무 그런데 연연할 필요가 없고요. 다시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그래도 마지막 동시호가에 한 1,200원, 11,200원 정도 있던 것이 톡 떨어진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말씀드리겠고, 조금 길게 봤을 때 계속적으로 뭐 9,000원, 9,500원, 만원으로 저점 상향형 패턴이기 때문에 작은 지금 같은 장에 약간 스윙 종목으로 11,000원 밑에서는 한번 사볼 만하다. 21선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 보시면서 좀 매수는 유효하다 말씀드리겠고요. 이 종목을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단점, 상한가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시고 작은 금액 정도로만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자, SBS 컨텐츠 허브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뭐 좀 더 많이 올라가기 기대해 보고요. 자, SK하이닉스 아직까지 매수가에는 좀 미도달하고 있습니다. 자, 뭐 그만큼 지금 시장 상황이 만만치 않아서 종목들도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시장 상황을 반영한 듯한데요. 어떻게 볼까요? 네, 제가 SK하이닉스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는 뭐 현금 차원에서 말씀을 또 드렸는데, 그래도 굳이 가격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사도 괜찮다 이제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21,750원 음봉을 강하게 때리고 나서 이번 주에 주당 한 2,000원 이상 오른 것 같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도 조정이 들어오는 거죠. 5월 중순 가격 이제 들어가니까 25,000원, 24,000원 정도. 근데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반도체가 어떠니 저쩌니 지금 분위기 파악 못하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장이 흔들리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지, 반도체 개념으로 시장을 보게 되면은 요거는 25,000원 넘어갔을 때나 이제 그때 해가지고 25,000원 갔을 때 이제 반도체가 진짜 좋아지냐 뭐 이렇게 생각을 업종 자체로 봐야 되지, 지금 같은 경우는 수급의 논리라든지 어떤 시장의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갈 수가 없는데, 일단 기준점은 나왔습니다. 앞에도 제가 시장 얘기하면서 뭐 1,800선도 얘기하고 뭐 종목별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 160만원대, 116만원대 얘기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난주 저점 22,000원 이하 들어오면 이제 싼 가격이 됩니다. 삼성전자로 치면 120만원 이하가 비교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신규로 봐셔가지고 23,000원대 사가지고 25,000원에 팔겠다? 굉장히 힘들 거 생각이 됩니다. 차라리 22,000원에 사가지고 24,000원에 파는 거는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1,800과 1,800 뭐 5, 60을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박스권에서 지그지 왔다 갔다 하면은 이 가격대 충분히 넘나들 수 있는데, 앞으로 24,000원, 5,000원 가는 거는, 넘어가는 거는 쉽게 가는 건 아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대형주는 전반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저점이라든지 5월 저점 뭐 이런 중간 가격대 들어오면은 그 가격대가 좀 약간 저점 매수의 어떤 저점 매수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그 가격대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22,000원 이하는 뭐 저점 매수 기회다. 그 선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시장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고, 제 기준에서는 22,000원 이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또 새로운 종목을 가지고 두 분이 대결을 펼쳐야 될 텐데요. 자,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나오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조준성 이사께서는 코나아이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다음 하창봉 팀장은 게임하이를 추천을 하셨군요. 네, 코나아이와 게임하이와 코나하이의 대결인데요. 먼저 코나아이를 말씀하신 조준성 이사님, 어떤 이유로 추천을 하시는지 듣겠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코스닥의 개별 종목이라든지 뭐 좀 보게 되면 잘 올라가는 종목도 있으면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뭐 시장 뭐 저점을 기점을 해가지고 또 한 번 뭐 양봉을 되는 기회로 삼으면서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제 그러한 종목들 중에서 약간의 그 저평가되고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는 종목이 있어가지고 코나이를 가져왔는데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뭐 시장 매매는 이제 컴퓨터상 이런 거 갖고 하락하는데 뭐 제가 주중에 이제 한 번씩 오는 사람 입장에서 좀 안정적인 종목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데 코나이 같은 경우는 약간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스마트 핸드폰에 보시면은 그 칩이 있습니다. 그 IC 카드 칩이란가요? 유심 칩, 유심 칩이죠. 네. 거기에서 가지고 기술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다른 거기 유로전에 그 프랑스인가 독일인가 좀 잠깐 헷갈리는데 비슷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유로전 이번 사태에도 주가가 50%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산업 자체가 성장성이 괜찮습니다. 이게 국가 어떤 자체를 무시하고 혼자 올라갈 수 있는 그 업종을 갖고 있다는 거고 특히 코나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이제 그 수입에서 이제 이 코나이 쪽에서 매출을 계속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이 있어가지고는 2013년까지 올해도 성장하고 2013년까지 뭐 매출은 20% 영업이익은 16% 증가 이상이 되는데 올해도 뭐 많게는 한 300억 정도 자본금 대비해가지고 48억짜리가 300억 가까이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이제 뭐 저평가 주식인데 굉장히 뭐 어차피 핸드폰 관련 결제 뭐 스마트 카드이기 때문에 뭐 불황보다는 어떤 업종 자체가 계속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컴투스만큼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가격대에서 뭐 한 차트 보시게 되면은 오늘 종가상 또 올렸습니다. 근데 뭐 매수가를 좀 약간 장중에 보내면서 제가 17,500원 이하 말씀을 드렸는데 뭐 다음 주에 뭐 그리스라든 FMC가 있어서 흔들 경우에 17,500원 이하에 매수하셔가지고 한 2만 원에서 2만 5천 원도 생각을 하는데 수급 부분에서 괜찮습니다. 이게 17,000원 깨지게 되면 5일선 깨졌다고 하는데 깨져도 괜찮습니다. 다음 주에 깨지는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깨지지 않고 뭐 어떻게 네오이즈 깨짐처럼 문제 생겨서 깨지는 그런 종목들은 피해야겠지만 수급 아니 그 시장 자체로 깨지는 괜찮습니다. 5일선 깨지고 20일선 깨지는 건 괜찮습니다. 이러한 점은 나중에 여기서 시작해 또 2만 원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2만 원 가느냐 흔들려서 2만 원 가느냐 그 차이인데 이러한 가격대 17,500원 이하는 매수 가격 생각하셔가지고 분할로 매수하셔가지고 올해 이번 달 정도 2만 원까지는 좀 괜찮지 않을까 19,000원 이상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나이 유심칩을 그 생산하는 업체로서 이게 유럽 쪽에 있는 또 다른 업체 주가 상승을 우리 코나이도 함께 주가 상승을 이뤄낼 수 있다는 그런 논거로 함께 제시를 해주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새로운 이제 핸드폰들 많이 쏟아져 나오고 그러다 보면은 유심칩에 또 이제 그 통신사 간의 이제 번호 이동 등등 그런 것들이 꽤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같은 통신사에서 기기를 바꿀 경우에는 유심칩의 새로운 구입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 통신사 간의 이동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 코나이 같은 경우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창봉 팀장님의 게임아이 추천 사연은요? 네, 게임아이 사실 뭐 이번 주 가장 큰 핫 이슈였죠. NC소프트 관련 합병 관련 누군가 돌았었는데 사실 게임아이가 NC소프트 합병하고 안 하고는 뭐 나중 문제고요. 가장 저는 실적에 많은 비중을 두겠습니다. 2009년도에 한 11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다가 2010년도는 오히려 400억 적자가 났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34억. 그리고 올해는 1분기에만 벌써 100억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왜 게임업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등락이 심하냐면은 산업 특성상 히트작이 치고 그것이 런칭될 때 초기 투자 비용 들고 또 시장에 깔리는데 시간이 좀 그러다 보니까 등락도 좀 심하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가장 중요한 거 일단 최대 주주가 넥슨 코리아이기 때문에 넥슨의 유통망을 갖고 우리 대표적인 FPS 게임 서든어택 중국 런칭에 중국 성장세에 많은 비중을 두겠습니다. 잠깐 차트 보면서 짧게 말씀드리면 실적 부진 때문에 물론 최근에 단기적으로 만 원까지 오른 거는 NC소프트 관련해서 루머 때문에 좀 오른 게 있고요. 근데 그거 다 차치한다 그래도 최근 6개월 정도 9,000원 정도에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반등은 조금 힘을 실어준다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일단은 단기적인 그런 이슈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오늘 종가보다 조금 낮은 1,500원, 즉 만원 전후에서는 매수한다는 전략 조금 보시고 손절가는 대략적으로 박스권 하단 8,5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할 때 실적만 놓고 보면 이 게임하이의 주가는 15,000원까지는 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이 코나이와 게임하이 두 종목을 추천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네, 조준성 이사의 코나이, 하창봉 팀장의 게임아이의 대결이고요.
네, 조준성 이사는 코나 2013년까지 매출 확대를 전망하면서 매수가는 17,500원 이하에서 목표가는 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6,000원으로 짧게 잡으셨습니다. 하창봉 팀장은 게임아이 박스권에서 반등이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하셨고요. 매수가는 1,500원 이하, 목표가는 14,000원으로 상당히 높게 잡았고요. 손절가 8,500원입니다. 네, 두 분이 추천하신 종목의 포트 결과는 저희가 또 다음 주에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돈 말씀 주셔서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내일 장 이번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주말 즐겁게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저희 프로그램 다시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